120페이지. 자, 120페이지 문제 4번입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지 옳은 걸 골라야 했죠? 자, 우리 수용 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아닌입니까? 시행자인, 자, 지정권자가 되어야 됩니까? 시행자가 되어야 수용할 수 있겠죠? 시행자가 아닌 사람은 지정권을 수용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수용 사용 방식은, 이 수용과 사용하는 방식은 뭐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자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행자가 지정권자이든 지정권자가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1번은 시행자인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2번 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뭐다? 누구를 중요한다? 공치법 준용입니까? 자, 공치법 준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공치법 준용인데 수용은요, 토지 세목을 고시해야 됩니까?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해야만 사업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뭐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거로 본다. 이렇게 돼야 수용된다, 이 말이 됩니다. 되겠죠? 자, 3번 한번 봅니다. 정비법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수용 대상이 된 토지는 세부목을 고시할 때 공치법상 사업인정 고시는 걸 본다. 3번 정확하네. 이건 27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자, 우리 강의 노트 27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서 27페이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있는 사람도 26페이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에 있습니다. 26페이지 7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치법 준용 있고 사업 인정 고시, 어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되겠죠. 자, 국가는 동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죠. 자, 그러면 4번 지문 한번 봅니다. 원령지라고 있으면 원령지가 있습니다. 원령지. 자, 이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이 도시개발이란 구역이 지정되면, 자,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원령지는 이 전체 구역이 얼마를, 자, 초과할 수 없다?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원형지는 원래부터 형태의 땅입니까? 원래 형태의 땅을 원형지라 쓰잖아. 이건 주로 공장 지을 때 많이 씁니까? 학교 지을 때 원형지를 주로 하겠죠. 공장과 학교 용 지을 때는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숫자는 얼마다? 3분의 1. 그래서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 전체 면적이 얼마다? 3분의 1까지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인데 3분의 2가 틀렸습니다. 자, 시행자가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시행자가 자, 자금 부담을 하기 위해서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이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전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절반까지 토지 상한 채권을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자,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까지다. 숫자는 뭐다? 2분의 1이 되겠죠. 자, 3분의 1을 카마 맞아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채권을 상환할 토지 건축물의 개발 사업의 분양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이 뭐다? 3분의 1 초과하지 않는 애고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은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로 알았죠? 지자체는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겠죠. 우리 토지 상한 채권은 모든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뭐다? 시행자는 토지 상한 채권을 다 발행할 수 있는데, 자, 모든 시행자 토지 상한 채권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든 지자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다 발행하면 돼요. 되겠죠? 자, 지자체 발행할 수 없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국가든 지자체든 민간이든 시행자는 토지 상한 채권을 다 발행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자, 이때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한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을 할 때 자,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자,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공공기관들은 자, 여기서 땅을 소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자, 얘들은 그냥 수용하면 돼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데 민간일 때 조심해야 됩니까? 민간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면적은 얼마를 소유해야 됩니까? 예? 면적 얼마? 3분의 2입니다. 이상 소유를 해야 돼요. 총수는 얼마 돼요?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습니다. 그죠? 이상 여기는 동의입니다. 여기는 민간이 개발을 했을 때는 소유가 얼마라는 거예요? 3분의 2. 여기는 소유 및 동의가 아니고 뭐다? 이만큼 땅을 확보한 이후에 총수로 2분의 1 동의받아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위에 한번 볼래요? 27페이지 한번 봅니다. 수용 사용 방식 왼편에 있을 겁니다. 찾았어요? 자, 26페이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26페이지 있는 사람 26페이지 보고 수용 방식을 보면 수용 조건은 조합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다? 공공은 국가지체 공공은 무조건 수용할 수 있고 민간일 때는 면적은 3분의 2 이상 소유 동그라미 총수는 뭐다?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누구일 때면 이렇게 한다?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할 때는 민간 시행자는 수용권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민간일 때는 적어도 얼마 이상 소유하래요? 3분의 2 이상 소유하라니까 민간들은 땅을 3분의 2 이상 소유를 해야 되니까 수용하기 좀 힘들어요. 공공은 이런 면적 제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없습니다. 면적 소유와 동의 이런 말 없어요.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 시행자는 조성 토지 공급받는 자에 대해 자,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이거 틀렸으면 선수금은 미리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선수금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자, 선수금은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자, 선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선수금 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공급에 의해서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에 따라 평가업체 가격을 이하로 할 수 있습니까? 평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학교는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27페이지 8번에 있을 겁니다. 8번 안 찾았습니다. 맨 하단에 있죠? 그 하단에 8번 보니까 학교와 폐기물 처리 시설은 자, 뭐 이하로 한다?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4번이 정답이고 5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대가 도시개발 전체를 자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틀렸죠. 원형지는 제가 얼마? 세대가 얼마다? 3분의 1까지 밖에 안 됩니다. 단지 국가와 지자체는 투기합니까? 안 합니까? 투기를 하지 아니하므로 처분 제한이 있다 없다? 처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민간일 때는 처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와 지자체는 원형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시행자로부터 원형지를 공급할 때 처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민간은 처분 제한이 있습니까? 민간은 있어요. 민간은 처분 제한이 있어요. 자, 공급 계약일로부터 몇 년? 10년.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체결일로부터 뭡니까? 자, 몇 년? 10년 되겠죠. 또는 공사 완료 공고일이 있습니까? 공고일로부터는 뭡니까? 5년입니다. 자, 먼저 끝나는 거 있습니까? 먼저 끝나는. 자, 먼저 뭐다? 끝나는. 먼저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다음 날부터 팔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다음 날부터 팔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공급계약 체결일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2018년이라고 봅시다. 2018년. 그죠? 7월 1일이라 가정합시다. 공급계약 체결 2018년 7월 1일 같으면 10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2028년 7월 1일 되면 10년 되겠습니까? 이날 이후는 팔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공사 완료 공고일이 2021년 7월 1일이라 가정합시다. 그럼 이 5년 다음 얼마 될까요? 예? 2026년입니까? 2026년 7월 1일이 맞겠죠. 누가 먼저 끝났습니까? 여기 먼저 끝났죠. 이 끝나는 날 뭐한다? 다음 날부터 말 수 있다? 처분해도 된다. 이 말이죠. 민간은 왜 이런 기간을 두었을까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공은 투기 안 하니까 처분 제한 없고, 국가지자체는 처분 제한 없습니다. 민간은 처분 제한이 있다. 자, 그래서 원정지는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개발 전체 면적 얼마까지는 가능하다? 3분의 1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2분의 1 아닙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상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아까 토지상한 채권 얼마까지 된다? 절반까지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옳은 걸로 했죠?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있습니까? 이는 소유자가 원해야 됩니다. 이제 소유자가 많은 경우, 원하는 경우. 소유자, 땅 소유자가 나는 현금 다 받기 싫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땅 돌려가는 경우에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죠.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예? 무슨 계약? 수의계약입니다. 자, 땅 대신 뭐로 받는다? 채권으로 받겠죠. 나중에 채권 받은 사람 땅으로 줍니까? 그렇죠? 토지로 바꿔준다는 겁니까? 현금으로 보상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부를 뭡니까? 땅으로 받겠다는 겁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2분의 1이니까 일부입니다. 전부 노만 틀리겠죠. 그럼 1번은 전부 나가 틀렸네. 토지상한 채권은 전부가 아니고 뭐다? 일부를 채권으로 발행했다. 전부 하면 환지 방식 되겠죠. 환지 방식 하면 되지.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수용해서 토지상한 채권이 나오거든요. 전부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일부란 말을 써야 됩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자는 은행법이더라. 은행과 보험공사법이더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증은 누가 받습니까? 민간만 받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맞네요. 3번.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토지 건축물의 분양 대상 토지는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 상한 채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되겠죠? 27페이지 있을 겁니다. 봐두시고, 자, 절반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분의 1 아닙니다. 2분의 1입니다.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 상한 채권 발행을 작성하여, 자, 무조건 뭐 나오다? 지정권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개발법은 뭐 나온다?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자, 모르면 뭐 찍는다? 지정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자, 어디만 한지객인가만 뭐 하라 했어요? 특별자치도 시장구청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뭐 나온다? 지정권자. 다른 건 오면 다 틀린다. 자, 토지상한 채권은 사전 승인 받는 건 지정권자입니다. 국장은 주택상한사채에 놓는 용어마다. 우리 주택 보면 주택상한사채 발행할 수 있겠죠. 그때는 국장 나와도 돼요. 이거는 무조건 뭐다? 개발법은 무조건 지정권자 나와야 됩니다. 국장 나와 틀렸습니다. 이율은 발행 당시 예금금리, 부동산을 고려하여 누가 정합니까? 발행자가 결정합니다. 이거를 이율을 정할 때 이 발행자가 시행자거든요. 이 시행자가 결정하지 이 땅 소유자가 채권자거든. 돈 받을 거 있잖아. 얘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원했잖아요. 소유자가 원해가 이거 상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시행자가 정하면 되죠. 얘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 협의 안 합니다. 협의한 데가 틀렸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7번 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법령, 원령지 공가 개발 등에 대한 설명 틀린 걸 몰랐죠? 1번 한번 봅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복합적, 자, 복합이 됐죠? 입체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원령지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공급할 수 있는 원령지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다? 3분의 1 이내로 하면 되겠죠. 자, 3번. 자, 원령지 개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뭐다? 5년입니다. 여기 5년이죠? 요거 두 개 바뀌어 있네.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입니다. 두 개 바뀌어져 있네.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는 몇 년?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에 두 개 바꿔졌습니다. 틀렸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원령지 선정은 당연히 땅 소유자가 채권 받아야 되겠죠. 이건 수의계약밖에 안 됩니다. 무슨 계약?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죠. 원령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입찰 경쟁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두 분 이상 유출되면 수의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원령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로 했죠. 1번, 원령지는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령지 개발자 될 수 있습니까? 공장과 학교에 주로 많이 씁니다. 얘네들은 유치할 목적이 있겠죠. 2번 봅니다. 원령지는 도시개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면적을 공급할 수 있겠죠. 3분의 1 맞네요. 원령지 공급 승인 신청 시 원령지 사용 조건에 대한 서류 첨부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원령지 공급 가격이 나왔네. 이 공급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원령지 공급 가격은 자, 감정 가격의 기반 시설 뭐를 포함되었습니까? 설치 비용 포함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자, 원령지 공급가인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가격에다가 뭐가 플러스 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합산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시행자가 여기 안에 뭐 딱 씁니까? 도로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상하수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도로와 상하수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도로 상하수도 안 만들면 감정가격으로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행자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시험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고 적어놓습니다.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플러스 뭐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되겠죠? 자, 받으시고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되겠죠? 자, 도시개발법령에서 소성토지의 공급 가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추천 방식이 있습니까? 여기 볼래요. 자, 원칙은 뭐합니까? 원칙은 자,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원칙은 자, 이거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까?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 있어요? 자, 예? 추천 방식이 있습니까? 추첨하는 방식도 있고 뭐다? 수의 계약이 있겠죠. 수의 계약은 좀 많아요. 9개 있을 겁니다.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추천 방식 4가지 있어요. 그래서 단조 공공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4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단독주택 용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자, 주택법에 단독주택 건설 용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단독주택 용지.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 용지는 뭡니까? 추천입니다. 주택 건설 용지도 있어요? 예? 건설 용지도 뭔다? 추첨하셔야 됩니다. 자, 공공택지 있어요? 없어요? 예? 공공택지도 뭔다? 추첨. 공장 용지도 예? 추첨해야 됩니까? 이 4가지 외워야 된다. 단주, 공공은 추첨 방식. 암기합니다. 자,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 자, 이거는 29페이지 정도 있나? 한번 볼래요. 27페이지도 있고 29페이지도 있어요. 중요하니까. 있죠? 2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있죠. 그죠? 자, 추천 방식 330제곱에 대해 단독주택 용지. 두 번째, 국립특급 이하의 주택 용지, 공공택지, 공장 용지 있습니까? 이거는 뭐다? 추첨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 원칙은 뭡니까? 경쟁 입찰의 원칙인데, 자, 예외가 추첨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추첨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1번 지문 한번 볼래요? 주택건설 용지는 여기 있어 없어요? 있죠. 추첨 방식 맞죠? 공공택지도 있죠? 2번 또 추첨. 세 번째 있는 거죠.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도 이것도 주택건설 용지입니다. 이것도 주택건설 용지예요. 용어만 바꿔놨습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 용지 있습니까? 공장 용지도 있죠? 추첨 방식. 그런데 경쟁 입찰했는데 입찰하거나 추첨 결과 2 이상 유찰됐어요. 이럴 때는 뭐 된다? 수의 계약으로 가시면 돼요. 되겠죠? 경쟁 입찰은 여기 있잖아. 또는 뭡니까? 2번 이상 유찰됐으면 여기로 가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기면 11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공급 방법으로 설명이 다 틀린 걸로 그랬죠? 자,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고시할 실시계획을 따라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의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뭐다? 자, 이때는 뭐 한다? 수의계획 해야 되겠죠? 추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는 뭐다? 이건 수의계획 해야 되겠죠? 시설물 같은 거 유지관리하는 거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수의계획에 대해 추첨 요거 네 가지 백분이거든. 단독주택,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나머지는 다 수의계획으로 가시면 됩니다. 추첨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되겠죠? 자, 1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가격평가에 대한 설명 틀린 걸로 했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토지 가격은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자, 두 번째, 경쟁입찰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게 낙찰자 되겠죠. 세 번째, 자, 이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주상복합 건물에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는 상업 면적에 대하여 낙찰 가격, 상업 면적 외에 대해서는 감정을 각각 적용하여 이걸 산술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면 됩니다. 3번, 시행자가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조성문가입니까? 그 29 밑에 하단에 보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해라 했습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했죠? 조성문가는 주택법에 놓습니다. 개발법에 이런 말을 놓으면 안 돼요. 나중에 주택법에 보면 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조성문가 이하로 할 수도 있다라고 주택법에만 이런 말이 나와요. 개발법은 이런 말 놓으면 안 돼요.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4번 틀렸고, 자, 14번 한번 봅니다. 14번, 그죠?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 옳은 걸로 했죠?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을 할 때, 그죠? 조성토지 등의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자, 이때는 지정권자에 제출하는 겁니다.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조성토지를 공급을 할 때는 주택별화 공공택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자, 공공택지는 추첨에 있어 없어요? 여기 보라고. 있죠. 추첨 네 가지 외워야 됩니다. 단독주택,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뭐다? 추첨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는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자를 산술평균하면 되겠죠. 두 군데 이상 평가하는 걸 산술평균하라는 뜻이고, 자, 3번의 정답이 네 번째,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 공급하는 경우는 이 수의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 수의계획 할 수밖에 딴 사람 쓸 수가 없거든요. 자,
토지 상한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상한 채권은 원래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땅을 가진 사람에게만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땅 없는 사람은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토지 소유자가 나 현금 대신 땅으로 돌락하는 거잖아. 토지 상한 채권은. 뭐 어떤 게 있을 때 토지 소유가 뭐야? 나는 돈 대신 뭐다? 땅으로 주세요라고 했을 때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 이때는 수의계약밖에 못해요. 땅 없는 사람인데는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 못하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환지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환지 방식. 환지가 뭐예요? 환지가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바꿔주는 걸 환지라 했습니까? 그럼 개발되기 전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개발되기 전의 토지가 있죠. 자, 개발되기 전의 토지니까 도로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꼬불랑꼬불랑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됐겠죠? 꼬불랑이 꼬불랑 돼 있고요. 자, 땅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좀 비틀렁비틀렁 하겠죠? 비틀렁비틀렁하게 됐죠. 그죠? 이렇게 땅들이 자, 지멋대로 돼 있을 겁니다. 도로도 이렇게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개발되기 전의 도를 종전토지라 부르겠습니다. 자, 종전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갑이 있어요. 갑이 있어요. 갑이 있는데 여기 갑은 4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은 6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병이 있습니다. 병. 자, 여기 병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어요. 되겠죠? 3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정이 있어요. 정이 있습니다. 정은 한번 보겠습니다. 1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근데 정은 100제곱미터 있고, 그죠? 자, 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된다? 무라는 사람. 무는 여기 1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 뭡니까? 흐름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더라? 주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도시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해서 뭐한다? 환지 방식으로 정을 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정할 때 이때 반듯반듯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땅을 다 잘랐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지는 뭡니까? 개발된 토지입니까? 예? 개발된 토지고, 종전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바꾸어주는 걸 환지라 씁니까? 이걸 환지 방식이라 쓰는데, 특별한 응급이었으면 간보인은 얼마로 씁니까? 예? 일반적으로 몇 프로? 50% 줍니다. 자, 지정권자가 인정된 경우 뭔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60%까지 됩니다. 지정권자 인정하면 몇 프로? 60%. 만약에 60%를 초과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예? 토지 소유자 되겠죠.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있겠죠. 그러면 이 환지를 할 때 환지 계획을 작성할까요? 말까요? 예? 환지 계획을 작성했죠. 환지 계획의 내용이 있어요? 없을까요? 내용이 있겠죠. 환지 계획 내용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봅니다. 제일 먼저 환지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환지 설계합니까? 안 합니까? 설계합니다. 다음 중 환지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예정지는 환지 계획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되겠죠? 두 번째, 환지 뭐 있습니까?
명시에 있어요, 없어요? 갑이 여기 있는데 갑이 여기로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갑으로 가겠대요, 여기는 을로 가겠대요, 여기는 병으로 가겠대요. 됐습니까? 이거는 환지, 예? 명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있겠죠? 토지 명세. 자, 여기 을 같은 건 청산 대상 토지 명세로 넣겠습니다. 나중에 넣으려갑니다.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있겠죠? 보류지에 대한 명세도 있었죠. 자, 다섯 번째, 입체환지 있습니까? 입체환지. 요 입체환지를 내가 무에게 입체환지 줬거든요. 입체환지 건물 명세 있습니까? 무슨 명세? 건물 명세가 있겠죠. 요런 것을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환지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환지 계획에 포함시키는데 요거를 짤 때,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7가지를 다 고려했습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한, 환경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산의 문제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청산의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뭐다? 이거는 적응항지로 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적응항지가 뭐예요? 청산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간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지 설계를 할 때 200씩 주기로 다 설계했어요. 200제곱미터 주기로 설계했습니다. 자, 갑은 400인데 간보유를 50% 적용해 보겠습니다. 50% 적용. 일반적으로 50%입니다. 얼마 받아갈 수 있습니까? 200제곱미터 받아갔으니까 청산의 문제가 있어, 없어요? 청산 문제 없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걸 무슨 한지? 적응한지라 씁니다. 이걸 뭐다? 적응한지라 씁니다. 이걸 적응한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을은 한번 보겠습니다. 받는 땅 얼마다? 200제곱미터 빠졌죠? 그죠? 자, 환지 설계에서 200씩 받아가기로 했죠? 요거는 간보율 적용해 보겠습니다. 600이니까 간보율 50% 했습니까? 얼마다? 300이네요. 땅 얼마 받았습니까? 예? 200 받았죠. 얼마나 못 받았어요? 100제곱미터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이거는 무슨 한지? 감한지라 씁니다. 청산의 문제 생기겠죠? 그죠? 자, 이번에 한번 여기다 병 봅니다. 200 받았어요? 200제곱미터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200제곱미터 받으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땅이 300이니까 간볼 50% 적용하니까 얼마요? 150 되었습니까? 150제곱미터잖아. 얼마 받았어요? 200 받았죠. 50 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정한지입니까? 정한지가 됩니다. 정한지. 되겠죠. 그럼 요거는 뭐다? 정한지. 자, 요거는 한지 부지정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이니까 50% 하니까 간보기를 50% 해보니까 얼마밖에 안 돼요? 50제곱미터. 이건 과소토지입니까? 아닙니까? 과소토지 맞죠? 우리 건축법에 가면 얼마 미터는 건물 못 짓는다? 60제곱미터 미달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소토지에 걸렸어요. 자, 이 과소라는 토지에 걸리면, 과소토지에 걸리면, 자, 직권으로, 시행자 직권으로 한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얘가 원했을 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만대로 입체한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입체한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아파트 들어도 구분소유권이 돌아야 안 돌아요? 예? 구분소유권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입체한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입체한지 맞죠? 그러면 이거를 평가해 봐야 돼요.
거의 환지 방식은 평가식을 쓰거든요. 무슨 식을 쓴다? 평가식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봐달라면 신청을 했을 때 입주환지 신청을 했을 경우에 토지 가격이 이어받는 금액이 얼마를 이상이 된다?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몇 프로 이상? 100분의 7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만약 100분의 70 이상 안 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습니다. 근데 자, 무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주택은 무조건 입주환지 받아야 안 받아요?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금액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입체 환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자, 주택이 이미 존재한다면 무조건 입체 환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입체 환지, 금액 관계없이 받으니까 입체 환지 대상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K라는 사람인데 임차권자가 있으면 환지 부진정, 환지를 부지정 신청했을 때 누구 동의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옛날에 요 안에 있었는데 여기 도로가 없었어요. 이 안에 있는 땅이 있는데 지역권이 설정됐을 때 여기는 지역권이 필요 없죠. 그럴 때는 자, 이거는 없어졌잖아.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다? 종전토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소멸할, 끝나면 소멸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었거든요. 도시개발구역지점이 도시로 바뀌었어요. 주택상업 공으로 바뀌어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거 물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 거 물었습니다. 요거 1번 문제입니다. 자, 환지 설계 있어 없어요? 있죠. 두 번째, 환지 명세 있죠? 있죠. 세 번째, 채비지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있네. 채비지별 명세인데 청산의 결정은 없거든요. 5번이 정답이다. 2번 문제 봅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사업시행이라는 설명이 옳은 걸 골라야 했죠. 1번,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자, 환지계획 작성은 누구인데 인가 받았어요, 이거? 예? 자, 특별자치도,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만 얘가 나와요. 얘 있는데 인가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지정권자였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29페이지 맨 오른편에 보면 있습니다. 인가권자가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 넣으면 안 됩니다.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자, 환지로 지정된 토지는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 경우는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지계획은 한 번 받아서 인가받은 변경 자체가 안 돼요. 왜 환지계획은 함부로 변경하면 돼야 안 돼요?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환지계획은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인가했는데 중간에 청탁 들어오면 살짝 변경을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환지 변경은 함부로 인가받은 걸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산되었으면 끝나는 거지 뭐 변경할 필요가 뭐 있는데, 나는 환지 안 받겠다가 부지정되었으면 뭡니까? 그죠? 이런 뭐다? 시행자에게 딱 넘어가면 끝이지요. 변경할 이유가 뭐 있는데. 변경하고 아무 관계 없는 말이구만. 세 번째, 종전토지 소유자 환지 제외 신청하더라도, 자,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환지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입자가 있었는데 얘는 환지 안 바꿨다, 돈으로 돌락하더라도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환지를 부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돼요. 이게 정답이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란 임차권자는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도 소멸한다고 틀렸습니다. 종전토지는 소멸하지만 예정지는 그대로 이동해 왔죠. 자, 이거 틀렸고, 환지계획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환지정 공고 있는 다음 날에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이건 다음 날이 아닙니다. 되겠죠? 자,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을 끝나는 때 소멸합니까? 다음 날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겠죠?
자, 보시고 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옳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행자는 도시개발 첨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환지기를 작성해야 되겠죠. 1번 바로 답이네. 환지는 예정지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환지기는 예정지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포함돼서는 안 된다. 3번에 보니까 환지계획은 이거 7가지 다 들어왔어요? 위시면 소리함 다 들어야 됩니다. 3개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몇 개 들어온다? 7개 다 들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4번에 시행자가 환지 방식에 적용하는 도시개발 종전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야 결정하는데, 이때 먼저 뭡니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 이거 틀려버렸네. 5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자, 환지계 인가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는 없습니다. 국장 나오면 틀립니다. 여기는 딱 개발본 지정권자 아니면 환지계 인가권자는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뺏기 뿐입니다. 자, 한 장 넘겼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이라는 설명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거 있죠? 자, 1번 기억. 환지 전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 조성된 토지를 이전한 거. 이거는 평면 환지. 이거는 무슨 환지? 평면 환지입니다. 아파트는 무슨 환지? 입지 환지. 기억은 뭐다? 평면 환지 설명이고. 자, 니은은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이 있습니까? 권리의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구분 건축물은 뭡니까? 아파트니까 입지 환지입니다. 자, 기억은 평면 환지. 니은은 입지 환지 설명이다. 자, 5번 문제도 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입니다. 틀린 걸로 그랬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조성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평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앞서 뭐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아까 나왔던 질문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자, 무조건 환지계획은 뭐다? 특별자치도 시장군 인가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봅니다. 행정청이 시행자 환지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는, 자, 토지 임차권자가 공란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네 번째,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청 공고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5번에 환지 설계 시장에는 토지 건축물 평가액을 최초 환지 인가 신청지를 기준으로 하되, 이때 환지 변경은 할 수 있다 없다? 네, 변경 못한다 했잖아. 변경한다 틀렸죠.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첫 번째, 소유자가 신청하러 동의하면 해당 전부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1회에 해당하는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공구실 용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자, 위치 면적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공실은 침묵은 필요해야 하네요. 침묵은 필요 없잖아요. 공공시설은 침묵이 있어요, 없어요? 공공시설은 무슨 침묵이 있어요? 예? 예? 침묵이 필요 없잖아. 그죠?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 오는 거야. 도로 같으면 도로 그대로 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공공시설 동사무소 여기 있었어. 동사무소가 여기 있었어요. 이거는 간부일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대로 옵니다. 면적 위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동사무소 있다가 여기 아니고 여기로 가도 돼요. 일로 동사무소 옮겨도 관계없습니다. 위치 면적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위치와 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침묵과는 관계없다고. 뭐 치사하긴 했죠. 자,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7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환지가 아파트 구분 소유권입니다. 이걸 뭐다? 구분 소유권이라 부르겠죠. 구분 소유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도시개발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입지환지는 신청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여기 보라고. 입지환지는 신청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신청 안 한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신청해야만 줍니다. 근데 신청을 해야 되는, 소유자 동의받는 게 아니고 뭐다?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나는 땅 안 받고 아파트 받겠다, 구분소유권 받겠다 신청해야 돼요. 그죠? 신청한 사람에게 건축물 1번, 건축물 2는 토지 공유 지분을 주는 겁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2번에 있네. 입주한지는 신청하는 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격에서 여기는 얼마 이하는 안 줍니까? 70% 이하는 안 줍니다. 70% 이상만 돼야 됩니다. 자, 70% 이하일 때는 안 줍니다. 80% 아닙니다. 3번. 자, 입체한지 신청은 여기는 통삼육입니다. 자, 입체한지 넣으면 무조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 이걸 분양신청기간이란다. 그래서 통삼육.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공통사항입니다. 암기합니다. 정비법 보면 이거 또 넣을 겁니다. 왜?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입체한지 주는 거거든요. 아파트 주는 거죠. 아파트는 뭐다? 통삼육이 나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90일에 틀렸습니다. 자, 한지 전 토지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토지 소유 권리 관계없이 입체한지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뭐 할 때? 여기 보라고. 주택 있는 사람 무조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있는 사람입니까? 주택 있는 사람입니까? 주택을 소유한 사람 무조건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주택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자, 5번에 입체한지에 대한 주택이라고 밑에 있네. 다. 주택을 공급하고 남는 건축물 일반에 공급하게 되되 한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개발사업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는 금전으로 청산받는 자 또는 개발사업에 철거되는 건축물 세입자 우선 남으면 딴 사람에 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 봅니다. 되겠죠? 자,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있습니까? 되겠죠? 1번 시행자는 입체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의 건축물에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한지 신청자에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법의 공급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택법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주택법 적용 관계없습니다. 주택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 개발하니까 주택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받는 데가 틀렸습니다. 자, 2번 한 세대 한 명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한 한 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이고, 자, 두 번째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두 명이 있어요. 이건 공유가 있습니까? 대표자 한 명만 줍니다. 자, 세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과밀억제구역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과밀억제구역이 뭡니까? 서울 인천입니다. 위치하자면 자, 주택 수만 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구역이 있으면 3개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구역이 아니면 수만 채 줍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시행자는 도시개발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 또는 공청 개최 상 공간날 다음날 일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한 경우 토지 건축물이 금지로 청산하거나 한정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또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기준일 되겠습니까? 다음날에 금지로 청산한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 물었습니다. 자, 1번 봅니다. 과밀억제구역 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뭡니까?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3개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제한 못합니다. 되겠죠? 자, 이게 답이고 10번 가보겠습니다. 토지 부담률이 있습니까? 토지 부담률. 자, 토지 분담은 여기 있네. 원칙이 50%입니다. 담보율은. 그죠? 자, 원칙이 50인데 지정과 인정하면 60% 되겠죠? 60% 추가하면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되겠죠? 그에 대한 문제이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면적시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계획 안에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위에 부담하는 부담률을 산정해야 되고, 자, 원칙은 몇 프로를 추가할 수 없습니까? 50% 추가할 수 없다. 그렇겠죠? 32페이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지정권자가 3번 인정하면 몇 프로까지? 60%까지 줄 수 있겠죠? 있겠죠? 근데 4번에 보니까 환지계획구역에 과반수는 60% 초과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이때는 60% 초과하면 얼마 이상 동의받는다?
과반수입니까? 3분의 2 이상입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이거 틀렸네. 되겠죠? 자, 한 장 넘깁니다. 자, 계산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산 문제. 여러분 32페이지 보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공식 2개 있을 거예요. 32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토지 부담률 공식 2개 있는데 위에 공식 있고 밑에 공식이 있는데 밑에 공식이 조합 비시행자인 경우 있습니까? 자, 11문제는 누가 시행자입니까? 조합이 시행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는 토지 부담률을 얼마냐 물었죠. 그럼 공식 한번 볼래요? 조합일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이 시행자일 때. 시행자일 때 토지 부담률 했죠? 토지 부담률. 자, 공식 찾았어요. 자, 공식이 있습니까? 네. 분모가 한지 계획 구역 면적이 있어요? 네. 한지 계획 구역 면적이 얼마예요? 찾아보세요. 문제지에서. 20만 제곱미터 있습니까? 네. 있죠. 여기에다가 자, 무상기속 뺐습니까? 네. 무상기속이 얼마요? 2만 있습니까? 무상기속을 빼야 됩니다. 무상기속이 2만이고 또 뭐 있습니까? 자, 시행자 소유 면적 빼야 됩니까? 이것도 많이 있네. 얼마 있다? 만. 전체 얼마 뺐습니까? 무상기속 2만과 시행자 소유 만을 뺐거든요. 자, 근데 분자는 한번 봅니다. 보류지 면적 있어요? 없어요? 보류지 면적이 얼마예요? 거기. 자, 10만 6,500입니까? 얼마다? 10만 6,500이 되겠죠. 10만 6,500제곱미터인데 이거 똑같이 빼야 되겠네. 자, 무상기속 2만에다가 자, 시행자가 갖고 있는 게 만 되겠죠. 합치면 3만 맞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만에 3만 빼니까 17만 되겠죠. 자, 10만 6,500에서 3만 빼니까 7만 6,500 맞습니까? 그럼 요거로 계산하면 전자계산 두드리면 얼마 나옵니까? 0.45 나왔죠. 45% 나왔어요. 그럼 45%가 됩니다. 자, 밑에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33페이지 있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찾았어요? 자, 그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짓을 평가할 때 다음 주 비례율과 권리관계 맞게 작정했습니까? 그럼 비례율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례율 풀 때 공식이 자, 비례율을 풀 때 자, 뭐 계산 풀 것이 이러면 그냥 틀리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30선 맨 하단에 보니까 한지전 토지 건물의 평가액이 있습니까? 자, 이거 얼마나 됐어요? 네? 자, 40억 돼 있습니까? 40억 돼 있죠. 돼 있고 분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의 평가액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다? 80억입니다. 80억에. 근데 뭐 뺐습니까? 총공사 빼야 됩니까? 총공사 얼마요? 20억이죠. 그럼 20억 뺐어요. 그러면 위에가 60억 되었습니까? 60억. 밑에가 40억이니까 이게 하니까 0.4는 40% 나왔어요? 아, 이거 150% 나왔네. 몇 프로? 150%. 1.5 나왔네. 60 나누기 40, 1.5 나왔습니다. 150%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자, 비례율은 몇 프로예요? 150%. 1.5 곱하기 40하면 얼마다? 60억 나왔죠. 자, 그래서 60억. 150%면 자, 평가액은 뭐다? 비례율은 60억이 됩니다. 3번이 정답됐다. 자, 한지 예정지 처분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지 예정지 처분. 이겁니다. 한지 예정지 처분.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순환개발 방식으로 했다 봅시다. 여기 먼저 개발하고 다음에 여기 또 개발했어요.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니까 갑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위에 어리 세입자의 임차권자가 있다 하겠어요. 권자도 있다 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비껴야 돼요. 현재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으면 예? 여기 공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 시행자 입장은 이거를 어디로 옵니까? 한지 예정지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뭐만 옮겨갔습니까? 사용 수익금만 옮겨